안녕하세요, 랜드북팀의 류상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곰팡이에요. 생각보다 제가 우리 직원분들이랑 인터뷰해보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이게 결로도 그렇고 곰팡이도 그렇고 원래 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게 제일 충격이었는데, 오늘 그래서 조금 더 한번 딥하게 들어가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곰팡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겨울만 되면 구축이라고 하면 그래도 내구연 한 15년 좀 넘어간 아파트들이나 조금 오래된 구옥들 보면 곰팡이가 펴요. 그리고 그거를 매 겨울마다 피면 락스를 지우고 또 피면 락스를 지우고 하면서 별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데, 이거 사실 곰팡이랑 같이 살기 시작하면 그 왜 원인 모를 집안에 있는 병 있잖아요. 아토피가 심해진다든지 비염이 심해진다든지 갑자기 천식이 생겼다든지 갑자기 폐렴이 생겼다든지 위기 탈출 넘버까지는 아니지만 죽을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그래서 오늘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래도 우리 건축을 위한 랜드북 채널이니까 어떻게 하면 신축할 때 요 곰팡이를 예방할 수 있는지 그거까지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곰팡이를 논하기 전에 실내의 환경 조건을 세팅을 해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25도에 습도 60%를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8도에 습도 40%를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단 학술적으로 사람이 가장 쾌적한 조건은 영상 20도, 실내 조건은 영상 20도에 상대 습도 50%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반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가 이제 집안의 환경이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보면, 곰팡이나 결로나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이 열이 어디서 새냐 가 주요 포인트예요. 그 부분에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기고 결로가 생기고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더 보면 결로 같은 경우에는 상대 습도가 100%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그 온도가 머금을 수 있는 수분의 양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기체였던 게 액체로 변하는 거고, 물이. 곰팡이는 그거보다 낮아요. 상대 습도가 요 조건에서 80%까지 높아지면 그때부터 이제 곰팡이가 생긴다라고 학술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상대 습도가 높아진다고 하면 이런 오해를 또 하실 수가 있어요. 집안에 가습기를 많이 틀어놓으면 상대 습도가 높아지냐? 높아지긴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대 습도가 높아진다는 거는 온도가 내려가면 대기 중에 있던 물의 양이 그대로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 습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히 하려면 상대 습도, 절대 습도 요건까지 구분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학생 자녀를 두고 계시다면 중학생 자녀한테 물어본 중2 이상은 아마 알 겁니다. 저도 중학교 때 이 개념을 배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각 온도별로 공기 중에 물을 머금을 수 있는 수분의 양은 다르다. 이게 주로 이제 온도가 낮아지는 부분에 상대 습도가 더 높아지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이제 온도가 집안에서 어디 낮아질 수 있냐를 보면 요즘 신축에서 나오는 많은 사례들을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세대 똑같고 단독주택 다 똑같아요. 맨 처음에 여기 기초 흙이랑 건물 바닥이랑 만나는 부분에 단열재 잘려 있는 경우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창틀 부분에 단열재 충진 제대로 안 돼서 여기도 단열 빵 굳어 있는 경우 되게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히든 거터, 그 거터가 못생기다고 해서 거터를 이걸 어떻게 숨겨서 지붕에 숨겨서 한다고 하는데, 막상 시공할 때 가보면 여기 단열재 까져 있습니다. 여기 다 결로 곰팡이 위험 지역이에요. 여기 다. 그 다음에 천창을 보면, 천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얘기가 더 들어가야 되긴 하는데, 하여튼 물 샐 위험이 있고, 물이 샜다 말랐다 하면서 여기도 습해요. 여기도 습한 환경. 그 다음에 여름에 에어컨 틀면 여기 역결로 생기는데, 이건 논외. 가장 아마 공감을 많이 하실 거는 붙박이장 뒤쪽에 있는 그 곰팡이일 거예요. 간혹 가다가 집에 수납이 모자라서 붙박이장을 샀어. 붙박이장을 사서 놨는데 한 달 정도, 한 달도 아니지, 한 2주에서 한 3주 지나기 시작하니까 막 거기서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 그래서 거기를 한번 열어보니까 그 붙박이장 뒤쪽이 거의 곰팡이 천국이 돼 있었다. 이런 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린 이중창 사이에 결로 생긴 거 안 닦고 가만히 있으면 실리콘에 곰팡이 하나씩 피는 것도 있을 거고, 아마 여러분들이 오래된 집이라고 하면 천장 모서리 쪽, 벽 모서리 쪽 이런 데 많이 피는 거 봤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도 다 원리가 똑같은데, 어쨌든 붙박이장을 아마 가장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이걸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열이 어떻게 실내와 실외 공기의 온도가 차이가 날 때
열의 흐름이 어떻게, 이제 온도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기가 실외, 저희가 실내라고 해서 보통은 이제 외단열하죠. 단열재 여기 있죠. 여기가 실내 영하 5도, 저희가 영상 20도 라고 하면 실내랑 실외랑 25도 차이 나잖아요. 그럼 이제 온도 9배라고 하거든요. 이거 온도 9배. 각각의 이제 단면으로 잘랐을 때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단열재가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 단열재 속에서 열이 훅 올라갑니다. 온도가. 왜냐면 실내가 더 따뜻해서, 열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곳에서 추운 쪽으로 열 에너지가 흐른다는 거 아마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단열재에서 열이 오르고 콘크리트 통과하면서 조금 올라요. 요게 일반적. 근데 여기 붙박이장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붙박이장이 들어가면 요렇게 돼요. 붙박이장이 들어가면 요렇게 된단 말이야. 뭐가 다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붙박이장이 단열재 역할을 하게 돼요. 이게 소위 말하는 양단열 구조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붙박이장 자체가 내부에 있는 그 공기 흐름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 뒤쪽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앞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뒤쪽이, 요 온도가 안에 실내가 온도 20도에 상대습도 50%일 때 여기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상대습도가 8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외벽면 쪽에 붙박이장을 설치하면 그 곰팡이가 피는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12.6도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곰팡이 피는 온도가. 여기가 12.6도가 되고 이 상태가 한 일주일간 지속된다. 그럼 이제 스물스물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아주 물리식이 있긴 하지만 이거를 설명하면 우리 랜드부 구독자는 떨어져 나갈 테니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그 다음에 붙박이장 설치했는데 더 환장하는 게 있지. 더 환장하는 건 뭐냐면 그냥 벽면에 그냥 붙박이장을 밀어 넣으면 괜찮은데 우리는 항상 모서리까지 꼭 채우고 싶잖아요. 모서리까지 꼭 채우면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모서리는 벽면의 온도보다 모서리가 항상 한 3도 정도 낮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머리 아픈 얘기긴 한데, 열의 흐름을 보면 모서리 쪽이 열이 제일 많이 뺏기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열이 따뜻한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나간다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제 흔히 표현할 때 한기가 치고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일반 분들이 하시는 거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열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러니까 실내의 열이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렇게 쭉 직선으로 나가는데 모서리는 세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열이 훨씬 더 여기가 많이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신축 아파트의 그 하자 초기 입주 점검하러 가시면서 가끔 많은 분들 그 열화상 카메라 들고 가셔서 모서리 한번 탁 비춰보면 모서리 온도가 낮은 거 보셨을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리를 좀 말씀드린 거고, 요게 말씀드렸다시피 꼭 3도 정도가 낮아요. 3도 정도. 그래서 곰팡이 온도를 현행 단열 규정, 공동주택이 됐든 단독주택이 됐든 현행 단열 규정에서 보면 모서리 쪽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가 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다행히 이제 현행 단열 규정에서 벽면은 괜찮은데 모서리는 아직까지 좀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위험한 곰팡이를. 왜냐면 곰팡이가 현대 건축으로 올수록 문제가 원래 옛날에 없었거든요. 옛날엔 단열재가 없었으니까. 옛날에 막 돌로 집 짓고 살던 시대에 뭔 단열이 있었겠어요. 단열재가 없다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단열재가 발명되면서 유럽 쪽에서 이제 요런 온습도 환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요걸 지었을 때 이제 그 난리가 하기 시작한 건데, 일단 곰팡이가 났기 때문에 애들이 있는 집에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럼 이걸 막으려면 적어도 이제 신축하시는 분들한테는 공급자잖아요. 어쨌든 이 곰팡이가 나서 하자가 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소송까지 걸릴 수 있는 환경이 어떻게 보면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죠. 비단 아파트뿐만 아니라 사실 뭐 빌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공급을 한 사람이니까. 그럼 이거는 건축주 잘못이냐, 시공사 잘못이냐, 건축사 잘못이냐, 뭐 이런 걸 따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행 체제에서는 붙박이장이 모서리에 설치되면 그거 자체는 이제 설계 오류다 라고 보면 되고, 이걸 만약에 나중에 집 다 진 다음에 보통 붙박이장 같은 경우에는 시공 견적에 넣지 않으니까 나중에 건축주분이 따로 설치하셨다. 그럼 이건 건축주 잘못입니다. 명확하게 나뉘어지죠. 시공사의 잘못은 사실
뭐 설계가 그렇게 돼 있어서 했다라고 하면 건축사 잘못이고, 뭐 설계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시공사가 임의로 바꿨다라고 하면 시공사 잘못이고, 그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건축주 임의대로 해서 곰팡이가 나면 건축주 잘못이고, 입주자 잘못은 없는 거냐? 있죠. 실내의 온습도 환경을 너무 따뜻하면서 과습한 환경으로 만들어준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고 하면 그거는 입주자 잘못일 수 있는데, 일단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꼭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대형 건설사는 사실 거기는 소송도 많고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데이기 때문에 이런 걸 알아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신축 아파트 평면, 그 네이버 같은 데서 이제 평면 많이 나오죠.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평면도 보실 때 붙박이장 요즘 옵션으로 같이 많이 들어옵니다. 신축 아파트에 붙박이장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 평면 먼저 보면 붙박이장, 냉장고장도 붙박이장입니다. 내벽 쪽으로 다 바라보고 있죠. 이것도 얘도 내벽인데 여기도 모서리는 아니죠. 그냥 어차피 이건 내벽으로 연장되는 데니까 모서리, 얘도 신발장도 심지어 그냥 내벽면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붙박이장, 기본 옵션으로 딸려오는 붙박이장들은 아파트 경우 대부분 다 내벽 쪽으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조금 방구나 끼는 건설사들 얘기지, 소형 건설사 이제 뭐 나홀로 아파트 이런 데 가면 이런 것까지 고려는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실 때 이런 거 잘 보시면 좋겠고, 요 도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붙박이장이 내벽 쪽으로 향하게 돼 있죠. 그리고 모서리 쪽으로 가 있는 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런 데는 행거 같은 걸로 해서 뒤쪽에 공기가 통해서 저 가구 자체가 단열재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저렇게 다 디자인이 돼 있습니다. 저게 괜히 저렇게 돼 있는 게 아니다. 건설사는 막 몇천 세대 한꺼번에 공급하는데 막 몇천 세대에서 똑같은 부위에 똑같은 곰팡이가 막 계속 핀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설사 그럼 장사 못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 이런 거를 이유 없이 하지 않았다, 다 이유가 있이 나온 평면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요거 신축 빌라 지으실 분들 많고, 뭐 단독주택 지으실 분들 많고, 근생은 뭐 근생도 해당되긴 되는데, 근생은 아무래도 습도 환경이 좀 낮기 때문에 근생은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주거 지으시려는 분들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럼 이 곰팡이를 어떻게 막을 수 있냐? 일단 기본적으로 단열 규정 자체는 현재 굉장히 빡세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열을 꼼꼼히 하시면 돼요. 꼼꼼히 하시면 되는데, 이제 뭐 저희 건축주 대학이나 뭐 세미나 오신 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일조사선이 생기는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많은 부분이 단열재가 실내 쪽으로 천장 단열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외단열과 내단열이 교체하면서 거기가 분명히 단열재가 빈 곳, 콜드 브릿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열교가 일어나는 곳. 그 열교 부위까지 외단열로, 테라스도 외단열로 함으로써 그 열교 부위까지 없애줘야지만 이제 전체적인 외단열, 단열재가 끊김없이 돌아가고, 이 단열재가 끊김이 없다는 거는 일단 그 자체로는 곰팡이가 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지붕 외단열 요거 꼭 기억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르겠으면 그냥 저희한테 오세요. 그게 제일 낫습니다. 이것도 해본 사람이 건설사랑 쇼부 봐서 해달라고 하지, 안 해본 사람이 이거 도입하기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도 맨 처음에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내에 실크 벽지 많이 쓰세요. 보통 이제 아이템을 가져올 때 아파트 기준에서 많이 갖고 오다 보니까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 건데, 아파트는 내단열이고 빌라는 외단열입니다, 여러분. 구성인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참고할 것만 참고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실크 벽지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크 안 해드리는데, 사실 실크 자체는 습기의 이동이 그렇게 좋은 소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벽에서 콘크리트가 마르면서 계속 수분을 내뿜거든요. 내뿜기 때문에 실크 벽지 쪽에서 투습이 계속 원활하게 돼줘야 돼요. 물이 이제 뿜어져 나오면, 실내 쪽 뿜어져 나오면 어디 막히는 레이어 없이 계속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실크 벽지가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신축하시게 되면 뭐 임대가 막 한 달 만에 쭉 맞춰지면 너무 좋지. 그러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집을 져놓고 신경을 조금 못 써서 한 일주일간 안 갔어. 그리고 그 밖에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 막 봄철, 가을철 이럴 때처럼 따뜻하다. 그럼 이제 집안에 문을 한 2주 안 갔다 딱 열어보면 이제 그 안에 곰팡이 천국이 돼 있는 경우가 이거 보면서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골조가 계속 수분을 내뿜는데 문이 다 닫혀 있고 하니까 실내 상대 습도는 계속 높아지지, 밖에 따뜻하니까 실내도 높아지지. 그러니까 이제 곰팡이가 필 수 있는 조건이,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또 내뿜는 수분이 실크 벽지를 통과는 잘 못하지. 그러니까 수분이 어디로 집중적으로 새 나오냐 하면 벽에 보면 걸레바지나 몰딩한 데 실타카 싸서 고정 많이 하거든요. 그 실타카 구멍 따라서 곰팡이가 그냥 팍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실크는 쓰지 않는 거를 좀 권장드리고, 비싸기도 하고 합지를 쓰는 게 제일 좋아요. 합지나 천연벽지류 그런 거를 써서 좀 내부 쪽에 대한 투습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아주 조금이라도 꼭 창문은 열어두세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내외, 실외와 실내의 습도가 계속 교환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평지붕 외단열, 그거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렵지 않아요 실제 해보면. 그리고 내단열 할 때보다 훨씬 쌉니다, 더 충격적인 거는. 그래서 습도의 이동이 좀 원활하게끔 해주면 여러분들 빌라에서도 큰 문제는 아마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현행 단열 규정을 맞춰준다면. 물론 이것도 단열 규정을 맞춘다는 거, 그러니까 외벽에 단열재를 건전하게 한다는 거지. 뭐 돌 붙이고 뭐 징크 붙이고 그러면서 단열재를 따고 또 폼 안 쏘는 저기 현장도 꽤 있어요. 저희 돌아다니다 보면 꽤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 단열 결손 생기고 뭐 거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단열 결손 생긴 데만 동그랗게 해서 열화상으로 비춰보면 거기만 시퍼렇게 나오고 거기 따라서 곰팡이 생기고, 이런 거 아니라 단열을 모두 다 꼼꼼하게 밀실하게 했다 라는 조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이거 보면 또 그 단열을 꼼꼼하게 하면 일체 타설이 또 최고 아니냐, 또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일체 타설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래서 여기서 신축하시는 분들은 실크 말고 합지 그거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하시기를 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합치도 좋아요 요새. 그 겹침 시공하면 뭐 눈에 거슬리니 안 거슬리니 뭐 이렇게 얘기가 좀 있는데, 거슬리는 거 하루 이틀입니다. 하루 이틀 사나흘 지나면 보이지도 않아요. 대신 그거는 보이지. 합지할 때 초배지 안 바르고 그냥 서코보드 한 다음에 합지만 바르면 당연히 티 나요. 그건 거슬리는데 초배지 바르고 합지 규정대로 하면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꼭 권장드리고, 투습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붙박이장 뒤에는 곰팡이 꼭 조심하고,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곰팡이가 붙박이장이 모서리 쪽에 있다라고 하면 그거 오늘 한번 들춰서 보세요. 곰팡이가 뒤에 펴 있는지 안 펴 있는지. 요즘 날씨도 갑자기 추워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 아마 100% 모서리 쪽에 붙박이장이 있다라고 하면 곰팡이 펴 있을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꼭 보시길 바라겠고, 신축 설계하실 때도 꼭 이런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랜드북 콘텐츠, 곰팡이 콘텐츠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랜드북 채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안녕.